이 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할머니의 아니야 그 말입니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시인 장호의 동경 까마귀를 놓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죠. 동경 까마귀 장호. 웬 놈의 까마귀가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손자까지 보았다는 실파머리 할머니는 금세 눈빛이 달라지더니 고다 주구장에 찌러 죽은 만용들이라오. 서투른 우리말이지만 그 원수는 갚아줘야지 않겠느냐는 또렷한 모국어의 뼈대는 여태 사겨지지 않고 있었다. 시의 전문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1984년 아니면 1985년 두 해 중에 한 해에 쓰여진 시입니다. 시인 장호는 성이 장씨가 아니라 본명은 김장호입니다. 동국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분이고요. 장호, 김장호 할 때 장호가 한자로 길장자 좋을호자. 이름 참 좋네요. 길게 좋다. 그런데 시인으로 필명을 쓸 때는 장호, 걸을 장자와 호수 호자를 씁니다. 걸을의 호수. 자기가 쓴 시나 산문은 호수와 같아, 뭐 이런 뜻에서 장호라고 하는 한자를 바꾸은 필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1952년에 공동 시집을 냈고요. 1957년에 개인 시집, 첫 시집을 냅니다. 파충류의 합창.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시극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시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분은 초중고를 일본어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초중고를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 해방이 되자마자 대하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전문학교는 요즘 말로 하면 대학 예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그 당시에 5년제 중학교를 일본어 시대 일제강점기에 다녔으니 일본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 이여령 선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날고 길고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거의 원어민 수준이다. 이런 거 이유 때문에 1984년 하반기, 1985년 상반기에 일본 동경대학교 교양교수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는 엄청났죠. 그 제일교포 할머니와 의안의 대화가 이 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동경 까마귀. 도쿄에 가면 까마귀가 많다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유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왜 안에 까마귀가 한국보다 일본에 많으냐. 또 일본에는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일본의 가치도 임진왜란 때 잡아간 가치들이 지금까지 서일본에만 있습니다. 큐슈 지방이나 혼슈 서쪽, 그러니까 동해변 쪽에 있는 데가 있지. 가치 이런 거 없어요. 가치가라스라고 합니다. 가치란 말이 한국말 가치입니다. 가라스는 까마귀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 왜 도쿄에 까마귀가 많느냐. 사람들이 많이 사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개체수가 많다는 이야기고, 내가 오랫동안 그걸 궁금해 했는데 알아냈어요. 까마귀는 습성상 습한 데를 좋아하고, 가치는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치가 많고 일본에 까마귀가 많다. 그렇게 대충 알면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제일교포 할머니한테 웬 놈의 까마귀가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손자까지 보았다는 실파머리 할머니는, 실파머리는 사전을 봐도 없습니다. 우리의 파파노일이란 말은 많이 쓰죠. 사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란 뜻이겠죠. 그 문맥적, 맥락적 의미는 충분히 통합니다. 금세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 말은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옮겨 적었어요. 고다 주구장에 찔러 죽은 만용들이라오.
이렇게 한국말로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 하는 것은 그것 다 모두 주구장에 죽창에 찔러 죽은 만용들이라고. 망령 죽은 영혼 망령 알죠 여러분들? 고다 주구장에 찔러 죽은 만용들이라고. 서투른 우리말이지만 이거 비표준어죠. 표준어로 하면 서툰 우리말이지만 그 원수는 갚아줘야지 않겠냐는 또렷한 모국의 뼈대는 여태 사가지지 않고 있었다. 모국의 뼈대, 이것이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반듯한 말빨, 무슨 줏대 있는 자기 주장,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은 서툴지만 할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은 또 말빨, 말의 힘, 그거 뭐 말빨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가지지 않고 그대로다. 그 뼈대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게 그 언중유골, 모국의 뼈대는 언중유골이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뭐 의미가 있다. 주의주장이 담겨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할머니의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 그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까마귀가 간동 대지진 때 올해가 2023년은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간동 대지진이 일어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0만 명 넘게 죽었다는데 그건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는데 6,000명 죽었다느니 6,600명 죽었다느니 하는 조선인 학살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선인 학살 최소 6,000명입니다. 뭐 최대는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간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의 그 죽창에 찔러 죽은 억울한 조선인들의 원한이 뭐가 되었다? 까마귀가 되었다. 그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는 주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술적 진술. 이 주술적 진술이야말로 시적 진술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시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 말이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들의 그 망령이 까마귀가 되어서 까마귀가 이렇게 많다. 왜 놈의 까마귀가 이렇게 많습니까 할머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은 억울한 조선인들의 망령이 이렇게 까마귀가 되어서 지금 날고 다닌다. 엄습하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이 진술이 시적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 시의 진술은 사이비 진술, 의사 진술 뭐 이런 말을 갖다 쓰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적 진술이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조금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까마귀가 사람들한테 막 죽여야 원수가 갚는데 까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복수의 감정이거든요. 복수의 감정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시인이 할머니의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의 개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과 일본의 한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자어를 써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일본에서는 그 한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놓고 어떻게 읽느냐? 우람이라고 읽습니다. 우람이라고 읽는데 이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바꾸면 원한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 개념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한의 개념과 같으니 서로 뜻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까마귀에게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떤 해한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복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복수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원한의 감정을 넘어서
망령들에 대한, 까마귀에 대한 위로를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해한이다, 한풀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의사소통이 조금 삐그덕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딱 안에 100년이 됐고 신문에도 많이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난 몇 년 전부터 예의주시했어요. 딱 100년 되는 해에 일본의 반응이 어떨까? 어떤 국가적 차원의 반응이. 그래서 간동 대지진, 간동을 일본말로 간토라고 합니다. 대지진. 우리는 대지진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진재라고 합니다. 재앙이다. 재앙이 났었다. 큰 지진으로 인한 재앙이라 해서 간토 대진재라고 하는데, 저 자기들이 말하는 간토 대지진 때 10만 명의 자연재해로 죽은 거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조선인을 학살하고 또 중국인 또 뭐 조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죽였거든요. 근데 뭐 중국인들은 그다지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많은 어떤 한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에서는 그게 고만 위는 탑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간에서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혀 아니야, 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도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에 9월 그 뭐 4일입니까? 그 100주년 되는데 총리가 나서서, 아니면 도쿄지사, 그 여자 지사 있거든요. 하고 그것도 다 그 극우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의 말을 해야 돼요. 사과의 말도 간단합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100년 전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유언비어와,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한 문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예요.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련의 그 프로세스가 바로 그것이 해한입니다. 한풀입니다. 이것이 사과하고 용서하는 거, 이게 바로 한을 풀고 망령을 위로하는 건데, 이걸 나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총리나 도쿄지사가 이런 한 문장으로 된 사과의 말을 했다면 인류애를 실천하는 위대한 일본이라 라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했을 건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역시 일본은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데, 그 이후에 전쟁에 패하고 오랜 세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독일은 반성을 하지 말래로 반성을 해온 나라고요. 일본은 반성을 하래도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죠. 이 전범 패전국이 2차 대전 후에는 번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항상 일본이 2등, 독일이 3등, 옛날에는 서독이었어요. 서독이 3등. 이렇게 GDP가 항상 등수가 수십 년간 안에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GDP는 인구 많은 나라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개방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니까 갑자기 중국이 2등이 되고, 일본이 3등이 되고 독일이 4등이 됐는데, 이 시를 제가 좀 해설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안에 좀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당시에 1985년이라고 합시다. 할머니가 70세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파파 할머니라 했으니까 70세 뭐 정도면 뭐 적당하네, 어림짐작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70세였으면 이 할머니는 1915년생이 되는데, 강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8살이 됩니다. 7살 내지 8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모는 조선 사람이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평생 일본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서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년기 때 그 참상을 경험하면서 용케도 살아난 분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평생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유명인들 중에 이 간동 대지진을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쇼몽의 원작자, 소설 원작, 영화의 라쇼몽 원작 소설가, 유명한 아쿠타가와 상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경단에서 활동을 합니다. 스스로 경비한다. 자경단, 비정규군 자경단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아니에요. 작가도 자경단에 활동하고 무명 작가 한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자경단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경단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가려내고 죽이는 일을 자경단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은 일단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고 자경단 활동한 이가 그 유명한 소설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아쿠다가와 상 하면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소명 영화 원작 소설가 35세에 자살해 죽은 소설가죠.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은 어릴 때 경험했거든요. 조선인 학살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정언을 했습니다. 한 무명 작가는 일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 지경이냐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명 작가는 이렇게 말했고 유명 작가는 자경단 활동하고 뭐 이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유명한 김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본명은 장기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동경제국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이 나고 조선인 학살하는 거. 그 사람의 정언에 의하면 그 사람의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리랑의 노래.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 님 웰즈라고 하는 그 여자 언론인이 쓴 책 아리랑의 노래에 이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사로로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정언을 합니다. 6,000명 죽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정확하죠. 무엇이 나쁘냐 하면 조선인들이 이렇게 숨어 도망 다니면서 군인들이 정규 군인들이 우리한테 오면 보호해 주겠다고 해서 수백 명이 몰려갔다 합니다. 아,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싹 다 모조리 아니에요. 정규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경단만 죽인 게 아니라 군인들도 죽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경찰도 개입됐을 겁니다. 또 일부 경찰들은 조선인이라고 숨겨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 김산이 도망가서 상하이로 도망가서 누굴 만나느냐. 안창호와 이강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보호하에 있다가 교육도 받고 이제 민족주의자가 되었다가 어열단에 가입해서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가 결국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강동, 저 중국 남쪽의 큰 도시에 강동에서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중국 공산주의의 그 메카라고 하는 연안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스파이라고 몰려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직전에 구술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아리랑의 노래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두루두루 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까지 당한. 그리고 간동 대진인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역사적 인물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사람밖에 없다. 독립운동가 김삼밖에 없다. 뭐 다른 사람은 경험해도 뭐 남긴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 올해가 간동 대지진 100년 되는 해인데 제가 간동 대지진 100년 되는 해에 뭔가 기록을 남기든가 글을 쓰든가 하려고 했는데 1년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그 글쓰기 일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강의하게 되면서 장어의 동경까마귀를 끌어들여서 간동 대지진 때 죽은 조선인들의 망령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내의 제일교포 할머니의 진술을 하나의 시적 진술, 주술적 진술로 삼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조금 무겁고 어둡고 엄습한 이야기는 연말과 함께 보내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를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경까마귀 장어. 웬 놈의 까마귀가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손자까지 보았다는 실파머리 할머니는 금세 눈빛이 달라지더니 고다 주구장에 찌러 죽은 만용들이라오. 서투른 우리말이지만 그 원수는 갚아줘야지 않겠느냐는 또렷한 모국어의 뼈대는 여태 사겨지지 않고 있었다.